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그 방법 중에 부적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상하게 밖에서 예방하고 하는 예방을 하고 오는 날이 자꾸 줄어요. 그냥 우리 있기 싫어. 집에 이렇게 오고 싶대. 그러고만 이상하더라고요. 그 부적을 진행을 하면서 태워 먹고 나면서부터 다시 예전의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큰 사고였어요. 그때 다친 사람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형사입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면허증만 가지고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필연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이 종이 한 장에 함축되고 신상에 닥치는 위험한 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부적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 오늘 리얼스토리 뮤에서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만들기도 하는 부적. 이런 부적이 과연 사람들의 길흉화복의 갈림길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가? 제작진은 부적을 쓰고 난 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이제 점집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점집에서 조만간에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적을 이렇게 써줬는데 그냥 밑잘본전식으로 그냥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로 이제 그 한 2달 정도 있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네, 비 오는 날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이제 내렸는데 아이가 이제 크게 다쳐갖고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친 사람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는 한 5주 정도 나오면은 형사입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면허증만 가지고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무보험이 돼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보험회사 직원이 제게 나중에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자기 돈으로 제 보험을 연장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죠. 아, 이 부적 때문이다. 과연 부적의 힘으로 일어난 현상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제작진은 부적에 과연 어떤 힘이 존재할지 확인하기 위해 한 무속인을 찾아갔다. 저희가 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엘로드에서 기운을 감지하더라고요. 정말 확인이 가능할까? 네. 부적을 쓸 때 사용하는 빈 종이만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엘로드의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속인에게 부적을 써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후 엘로드 실험을 다시 시도했다. 과연 결과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무속인이 직접 손으로 엘로드를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엘로드가 움직일 때 무속인의 손을 유심히 관찰해봤다. 관찰 결과 손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 그럼 제작진이 직접 엘로드를 잡고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다. 아무 움직임이 없는 엘로드.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자 움직임이 보인다. 무속인의 조작은 없었다. 그럼 무속인이 직접 쓴 부적을 단지 복사만 해도 부적의 힘이 감지될까? 너무 앞에 놓으시고 엘로드 방향만큼 놓으시고. 예. 실험 결과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안 나오네. 반밖에 감지가 안 돼. 아, 약간은 감지. 그럼 종이에 어떤 그림이나 상형 문자만 있으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 나서 제작진이 직접 간단한 부적을 그려서 실험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제작진이 만든 부적에서는 엘로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속인이 만든 부적에서는 엘로드가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붓끝에서 쓰면서 힘이 들어가고 또 눈빛으로 힘이 들어가고 또 마음심으로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작하는 순간부터 부적의 힘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제작진은 실험 결과 부적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적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부적은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부적은 그 신내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천간도사라는 그런 줄이 있거든. 그 신을 받은 사람만이 반드시 부적을 써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나 쓰지 못해요. 약 20여 년 전 신내림을 받고 부적만을 써온 한 무속인을 찾아가 부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부적의 가지 수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안 돼도 한 3,000가지는 되지 않을까. 3,000가지 이상으로 봐야 돼요. 귀신을 물리친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또 많이 써요. 이거는 이게 잡기부예요. 이것도 잡기부요? 네, 귀신을 물리치는 부인데 귀신이 언제 많이 출몰을 해요? 저녁에 출몰하죠? 그렇지. 저녁이면 결론적으로 어둡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예. 근데 이 중간에 날일자가 있어. 이게 하루라는 얘기지. 이게 그 빛광처럼 사면을 막아놨어. 하루를. 그럼 이 어두움이 없어지고 계속 24시간이 밝다는 얘기지. 그 귀신 침투를 못하잖아. 그 중에 관을 집어넣어놨어. 그럼 이 관제라는 어떤 그런 나쁜 액을 소용돌이가 몰고 가라는 이런 그런 뜻을 좀 갖고 있다 봐야지. 이것도 역시 이제 관제부 일종이고. 근데 이거는 역시, 더 크네요, 선생님. 회오리가? 이것도 회오리 스타일인데 이것도 결국 안에 관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부적들은 다 어떤 글씨, 문양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그림으로 이게 부적이 돼 있다고. 척을 떼는 부적이고 남자의 바람을 이제 막는 남자 바람 방지부. 첩 떼는 부와 남자 바람 방지이 같이 지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하나 지닌 것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적을 여러 복합적으로 쓰면은 힘이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어째 있어요. 와, 이거 각자 다른 의미의 부적이라도 서로 함께 붙여놓고 있으면 좋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고도 한다. 뱀뜨니까 예예. 이 부적을 원래 만든 거는 이제 인간에게보다는 한에서 인간 제도에 선인들이 만들어놓고 한 부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뜻을 어떤 내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100% 다 모르는 거지. 인간 제도에 한에서 내려서 신들이 만들어놓고 간 거. 신의 증표들. 이거는 신의 증표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 부적들은.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과연 부적은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 신의 세는 인간 세야. 내 나이와 내 생년월일 또 내가 타고난 시 이런 걸 이제 사주를 얘기한다면은 내 사주 선생님 사주 틀리다고. 그럼 서로 틀리고 환경도 틀리는데 모든 재수라든가 어떤 좋은 일들이 둘이 똑같이 나타나도 볼 수가 없는 거지. 부적은 100이면 100 똑같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적 속에 깃든 경고 내용의 글귀나 그림을 그대로 믿으면 부적의 효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적으로 아내의 바람길을 고쳤다고 믿는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그게 그 겨울쯤 가을에 겨울인데 집을 나가서 한 2, 3일 만에 들어오고 하니까 물어보면 뭐 친정으로 해서 친구들로 와갖고 뭐 이렇게 놀러 갔다 왔다 바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으로는 그 남자가 누구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집사람 뭐 여행 갔니 어쩌냐 했을 때 장통에 알아보면 그 남자가 없어졌으니까 잡을 날이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잡은 다음에 내가 생각되면 그것까지 보고는 떼주기도 못 사니까 헤어진 다음에 애돌이면 그 다음에 체면이면 뭐 이런 거요 모든 것 다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부적이라고 하는데 아내의 바람길을 잡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붙어있는 부적. 그의 부적에 대한 맹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부적 끼기 시작하고부터 그래도 안 나갔으니까 싸워도 집에서 싸우고 한마디로 열받으면 둘이서 싸우선으로 등불에 다른 방에서 자든 한이 있더라도 나가질 않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거의 맹신이죠. 확신이 있어요. 그 전에 다른 데 다니면서 못 풀었던 것들이 그나마 부적을 만나면서 어쨌든 가정적으로는 많이 안정을 찾았으니까. 이런 작은 종이 부적 하나가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몸에 새기는 부적도 효과가 있을까? 과연 문신 부적은 어떻게 사람 몸에 새겨질까? 제작진은 직접 사람 몸에 새기는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가고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적을 잘하고 부적 문신을 잘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에는 이거 아니다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부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문신 부적을 새기려고 할까? 연꽃이 아주 잘 나왔고 같이 하니까 괜찮죠? 부적하고 연꽃하고 이어지니까. 금방 손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앉아 계세요, 그쪽에. 제가 어렸을 때 귀신 같은 걸 보고 이래서 그것도 안 봤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지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항상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몸에다 새기려고 생각을 해서. 평생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문신 부적. 이를 새기는 행위 이전에 이 사람들만의 의식이 행해진다.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향을 좀 마음을 경경케 하기 위해서요. 내 정신을 흐트리지 말라고 향을 한 대 태우고 있습니다. 문신은 평생을 가는 것이라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나 문신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 부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를 갖고 그 무게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똑같은 심정이 돼 갖고 문신을 시술해 봅니다. 일정한 리듬을 타듯 속도와 규칙 속에서 문신은 새겨졌고, 어떤 행운을 줄 수 있을 거란 표징으로 한 사람의 몸에 자리 잡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본인들의 생각을 반영 없이 내 마음대로 이걸 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부적의 효과는 예, 제가 알기에는 부적이라는 건 꼭 빨간색이어야지만 된다는 건 없습니다. 말을 말리치고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던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부인들이 어떤 여우의 꼬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게 호감을 받느니, 이런 것 역시도 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 주술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색상에는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아프진 않으세요? 참을만 해요. 그러니까 하죠. 아프진 않아요. 부적의 힘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받고 나서 이후로 안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그 힘이 크겠죠.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진 아니요, 않아요. 절대 없어요. 만족해요. 계속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적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걸까? 남을 저주하거나 불행해지길 빌기 위해 쓰는 부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의문이 생겼다. 혹시 남한테 해가 되는 부적도 쓰시나요? 아니 물론 그 남을 죽인다든가 살린다든가 이런 여러 해를 되는 그런 부적도 이제 알고 있고 많이 그런 갖고 있지만은 그런 건 제가 쓸 때 쓰진 않죠. 지금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그건 안 보여드려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적이 어때 조금의 형태로 나가게 되면은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나쁜 부적은 절대 안 보여드려요. 우리가 나쁜 뭐를 하게 되면은 그 해를 우리가 받는다는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나서 내가 3일 후에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병원에서 4개월 치고 나왔었는데 크게 나셨네요. 예, 지금도 완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작진은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부적을 갖고 계십니까?
있긴 하지요. 그 남을 해하는 부적이요? 네, 그 부적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 PD님이 다치실 텐데. 그러나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안 되겠네요? 안 되지요. 부적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제작진은 어렵사리 부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고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금액을 들여서 부적을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그걸 뭐 붙이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결국은 좋은 건 없고, 그러니까 딱 얘기해서 홀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용불량자까지 등재돼서 아직도 그때가 그게 IMF 시절이었으니까 10년 거의 다, 그쵸? 10년 정도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그때 그 부적은 얼마 정도 주고 쓰셨나요? 그때 저희가 그 공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한 거의 7천만 원 처음 초기 자금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었는데 거기에 10%. 그러면은 한 700? 그 이상. 그 정도로 부적을 썼는데 결국엔 사업이 좀 안 좋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사람이 기분이니까 뭐 잘 되는 듯 하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은행권에서 엮이고 사기꾼이 또 되고 또 거래처가 먼저 또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다 같이 이제 연쇄 반응으로다가 그 사업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사람 목숨은 살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긴 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뭐 다시 또 부적으로 뭘 하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차라리 노력을 하는 게 낫다. 부적 하나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인생이란 큰 굴레 속에서 생과 사, 기쁨과 슬픔, 행복의 조절이 과연 부적의 힘으로 가능할까? 부적은 일단 세 박자가 맞아야 해. 하늘하고 그다음에 쓰는 사람하고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3박자가 맞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나은 결과를 갖다가 낳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심리적인 그 어떤 소망, 갈망, 바램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승화시켜주는 도구죠. 부적으로 모든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이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인생은 자신이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이 아닐런지.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의 힘.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저주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 이용했다는 어둠의 저주, 흑마술. 최근 이런 악마와의 위험한 거래를 소재로 한 일본 영화 데스노트가 흥행하면서 위험한 저주의식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저주의식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제작진은 이런 저주의식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때 제작진이 발견한 단서, 지프로 만든 인형, 다름 아닌 일본 헤이안 시대로부터 내려온 저주의식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저주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단서가 될 만한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일본으로 향했다. 수많은 신을 믿고 또 참배를 하는 나라 일본. 현지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과연 인형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을까? これ見たことありますか？本物は見たことないです。これあれです、呪いですよ。呪い。あとカンカンカンつってハンマーハンマー。これどっかで売ってるんですかね。これは見たことないですね。これ怖いですね。こんなの使っちゃダメよ。危ないよ。 일본 전통의 거리 아사쿠사. 이곳에서는 혹시 사진 속 인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일본의 전통 인형들을 파는 인형 가게를 찾아보았다. 다양한 전통 인형이 즐비한 그곳에서도 제작진은 집인형의 정체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これはわら人形ですね。わら人形は置いてないですね。これ求めたいんですが、どこ行けば求められるんですか？これは京都の方だと売っ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알고 보니 제작진이 찾고 있는 집인형의 기원은 고대 일본인들의 수도 교토. 천년이라는 긴 역사 속의 도시 교토에서는 이 기묘한 집인형의 정체를 찾을 수 있을까? 예로부터 수많은 의식의 장소로 선택된 곳 기분의 신사.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기분의 신사는 일본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주의식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한다. 무수한 사람들의 기원과 원한이 감춰져 있는 이곳에는 1년 365일 꾸준히 방문하는 참배객들의 소원이 신사 곳곳에 매달려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영험한 기운을 믿고 있어서인지 곳곳에서 참배를 하고 소원을 빌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관리인은 제작진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다. わら人形といってわらで作った人形を五寸釘でこう打ち込むわけですね。その儀式としてそういう恨みとかそういうものを相手に返したい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からね。それはここの裏にもちょっと大きな木が昔ありましてね。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제작진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신사에 잠입을 시도했다. 저주의식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신사의 뒤쪽, 산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좀처럼 접근하지 않는 장소라고 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것은 언뜻 보기에도 누군가가 다녀간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흔적들. 누군가의 염원이 간절히 담겨있는 듯 곳곳에는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이들이 늦은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빌어야 할 만큼 간절했던 소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곳저곳을 숨죽이며 촬영하던 제작진.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불분명한 물체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확인을 위해 다가갔던 제작진이 발견했던 것은 다름 아닌 집인형. 바로 오랫동안 찾아 헤맨 저주의식을 위해 쓰인다는 그 인형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매달려 있던 인형은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과 함께 커다란 대못이 박혀있는 끔찍한 모습. 못이 박혀있는 상태를 점검해보니 저주의식이 거행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해 보였다. 인형이 매달려 있는 나무에 함께 있던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던 제작진. 혹시 저주의 단서가 있는지 편지의 내용을 엿보았다. 왕따당하는 거 그게 너무 심하게 당해갖고 옷도 막 찢기고 막 그 칼로 갖다가 그쪽에서는 장난인지 모르는데 막 찍혀왔다고 이지매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 친구를 죽이고 싶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혈서로도 지금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지금. 예상대로 이곳에서는 아직도 저주의식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 반신반의하던 저주의식의 결정적 실체를 포착한 제작진. 이번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저주의식에 대해 좀 더 찾아보았다. 확인 결과 단어조차 생소한 저주 대행이라는 업체들이 무려 10,000여 개가 넘게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저주의식이라는 것을 대행해주는 것일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해보았다. もしもし。はい、もしもし、日本呪い協会研究所ですけれども、はい、そちらの方で呪いの代行業務を行っているってことでお電話したんですが、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はい、呪い代行をやっておりますよ。あ、そうですか。場所なんですがどちらの方になってるんですか？ 교토의 어느 주택가에 있는 그곳은 한눈에도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이곳에서 과연 저주 대행을 한다는 주술사를 만날 수 있을까? 네. 正確に言いますと基本的に神、日本では仏、この2種類があるんですが、基本的に神、仏のどちらでもなく鬼というものに対してお参りをし、鬼というものの力を借りて祈願を成就させるというお願いで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私のところに入ってくる分とその教会自体全体に入ってくる分がちょっと把握できないんですが、大体私自身では1ヶ月に大体5件か6件ぐらいの依頼内容はお仕事としていただきます。 보통 저주의식은 의뢰인과 주술사가 비밀리에 계약을 한 후 거행된다고 한다. 때마침 의뢰를 위해 주술사를 찾아온 익명의 여자 손님을 만날 수 있었다. で、一気に私の借金負債がかかってしまって、その本人が逃げてしまったんですよ。で、一切探したんですけど出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人をもしも 懲らしめ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ただお願いの内容としてはできるんですよ。もう世の中からいなくなってほしいとか、同じような痛みを受けろとか、で7日間であれば3万円頂戴してますし、14日間であれば5万円を頂戴する形になるんですけど、どちらの方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どちらにですか。そうですね。やはり長ければ長いほど 威力というのは強くなると我々も考えますので. 주술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의뢰인. 어렵게 그녀를 설득해 저주 대행을 부탁하게 된 이유를 들었다. やっぱりそれだけの思いが強いっていうのと、あと自分だけよりももっと詳しい人にやってもらう方が効果があるかなと思って。悪いな。でも相手が私にしてきてくることなんで、別にそれは悪いとは思わないですね。 저주 대행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는 제작진의 제안에 벽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주술사. 저주의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こちらが藁でこしられたお人形。呪いという部分であれば 昔から伝わる日本の五寸釘、うちの方で販売している部分なんですけど、ご自宅に届くときにこういう木が入って届きます。あと釘を使わない場合でもこういう藁の縄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この縄にも当然魂が宿ると言われる藁の縄です。実際にこういうろうそく、このろうそくをつけます。白手袋というこういう呪術の手袋がございます。 저도 의뢰하면 이렇게 의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今この時点ではお受け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당장 어떤 식으로 저주 대행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달라는 제작진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는 주술사. 하지만 또다시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そのお手紙がちゃんとご自分でお書きになれるのなら、その内容というのは真実だというふうに解釈して、そこから着手したいと考えます. 저주 대행 첫 번째 법칙, 진실이 담겨진 의뢰만 받아라. 그가 공개한 편지의 사연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これですね。このように写真もつけていただいて、恨みがこもったような感じで届く手紙というのは印象に残りますね。こちらの方も文章の上にこう血で書いたような感じの
ね、秘密は。そうですね、こちらの方がまあこれご主人様なんですけどね、要するに浮気されてもうそちらに行って帰ってこないと、まあもうそれでいくら戻ってきてくれということでももう聞いてくれないからということで、もう一緒にいても仕方がないからもう亡くなってくれ、死んでくれ、もうどこか行ってくれという強いお願いですね、こちらの方は。 지금 저주 의식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牛の国参りという名前の由来がある通り、牛の国というのは日本でいう時間の夜中の1時から3時のこの2時間なんですよね。ですから今現在ここでお見せする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 저주대행 두 번째 법칙, 새벽 1시부터 3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을 노려라. 하루에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단 2시간. 대체 왜 그들은 하루에 2시간이라는 시간만을 저주 대행을 위해 사용하는 걸까? 基本的にこれ牛の国と言いまして、牛の国、鬼にお参りをするときは夜中の1時から3時、この時間にしかお参りができないという昔からの決まりがあるんです。要するに神と鬼、この2種類がありまして、神の時間っていうのは1日22時間与えられてるんですけど、牛の国、この牛という鬼の時間っていうのは1日夜中の1時から3時、すなわちこの日本でいうね牛とらうという十二支を全て方位で表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주술사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今どこに行かれ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もうそろそろお参りの時間ですので、お参りの現場に行かせてもらいます。 저주대행 세 번째 법칙, 인적이 드문 신사에서 의식을 행하라. 주술사를 따라 저주대행 의식이 벌어지는 산속의 작은 신사로 가보기로 한 제작진. 잠시 후 그는 저주 의식을 위한 특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만의 비밀 상자를 열었다. こちらの方は水晶の玉ですね。この水晶の玉に念を入れ、人形に念を送ります。これは鬼の神域を作るろうそくでございます。あとこちらは日本の貴船神社の御神水、神様の水でございます。 아니 왜 기분의 진짜 물을 복사해야 되는 거죠? 기분의 진짜의 물을 使う理由ってありますか? はい、貴船神社はいわば呪いが行われた一番最初の神社だと伝えてあります。その時に呪いの水ということで神様の水を使います。 저주 의식을 위한 도구는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다. 오늘은 어떤 의뢰자에 해주시는 거예요? そうですね、お金を返していただけない、さらに保証人にされてしまった、あとは保証人にされた挙句肩代わりまでさせ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内容です。 신사에 들어가기 위해 엄숙한 태도를 취하는 주술사. 그의 이러한 행동은 신에게 신사의 사용을 허락받기 위한 주문이다. 곧이어 준비해온 초에 조심스럽게 불을 붙이는 주술사. 저주의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4개의 촛불을 이용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聖域を作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お考えいただいて、この4本のろうそくのこの間に鬼が降りてくるスペースを鬼に明かりで示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ご解釈いただければ結構です。 처음으로 저주의식이 치러졌다는 곳. 기분의 신사에서 가져온 물은 본격적인 의식이 거행되기에 앞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인형의 몸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주의식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늘의 저주의식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 보통 30분이 소요되는 저주의식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 뜨겁게 달궈진 촛농을 인형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저주 대상에게 서서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준비해온 못을 뜨겁게 달구던 그는 집인형 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못을 꽂아 넣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망치를 이용해 땅속에 인형을 깊숙이 박으며 몇 번이고 되새김질을 반복한다. 이런 행위가 땅속 신의 영험한 기운을 받기 위함이라며 주장하는 주술사. 이번에는 나무 위에 집인형을 세워놓고 또다시 못으로 인형을 찌른다. 그가 반복적으로 외우는 주술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강한 염원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지켜보던 제작진도 오싹할 만큼 진지한 모습으로 저주의식에 임하는 주술사. 그는 의뢰자의 부탁에 최선을 다할 뿐 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잔인해 보이는 그의 의식에 거행되는 동안 제작진은 한 가지 의문점을 떨칠 수 없었다. 주술사와 의뢰자의 바람처럼 그의 저주의식은 실제로 저주의 대상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번엔 집인형을 다시 땅 위에 올려놓고 넓게 꽂아두었던 촛불의 폭을 좁히기 시작했다. 저주를 내려줄 귀신들이 들어올 영역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다. 그의 이런 행위는 저주의식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상징을 가진 수정구슬을 통해 의뢰자의 주문 내용을 불어넣는 의식을 행하는 주술사.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는 촛불을 끄며 의식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저주 대행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결과에 과연 만족하는 것일까? やはり若干違いますけど、おおむね大体7割以上は成功すると思います。中にはもうとんでもない難しい内容というのも来ますんで、そういう内容はちょっと難し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通常の内容であれば大体成就すると考え、成就すると思ってその気持ちを貫くという形でお参りさせております。 제작진은 얼마 전 저주 대행을 신청했던 한 의뢰인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인터뷰를 시도할 수 있었다. 돈을 주고 저주를 퍼부어야 할 만큼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궁금했다. 저주 대행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의뢰인은 아직도 의식을 매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저주의식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일까? それはちょっと怖いなとは思ったんですけど、でも私が20年間その受けた周知、その心の傷に比べるとまだ物足りないですね。 그러면 지금 전 남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そうですね、この間ちょっと噂を聞いたんですけど、その女性の方は交通事故で入院して、あとあの人はなんか会社がうまくいかなくて
今ちょっと困って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 제작진은 의뢰인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사진과 주소를 얻을 수 있었다. 会社の住所なんですけど。 일단 회사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죠. 우선 저주를 받았다는 당사자에게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저 사람 같은데요? 쫓아가 보죠. 맞는 것 같은데. 길거리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는데 왜? 바쁘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물러서기 아쉬웠던 제작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에게 다시 한번 접근했다. 少しだけね、韓国から我々来てるんで、少しだけ日本のですね、日本人の生活満足度に関して質問しよ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経済って今どう思われるんですか？いや良くないんじゃないのかな。そうですか。どうですか？今お仕事の方は何をなされてるんですか？いや一応自分で会社持ってますけど。そうですか。景気はどうですか？ご自分の会社は。いや良くないですね。前からずっと悪かったんですか？いや初めは良かったんですけど、まあ最近はあんまり良くないですね。そうですか。どうですか？生活の満足度とかそういったものは。いやあんまり良くないですね。良くないですか。 저주 대행 주술사가 밝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베스트 3. そうですね、面白いといえばこれも失礼なんですけど、まあアメリカとフセイン大統領が戦争になった時にある石油会社の方からもう石油会社が潰れる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なんとかフセイン大統領を呪い殺してくれという依頼があって、お仕事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のも事実でございます。 지금 후세인이 죽었는데 어떠세요? そうですね、びっくりしましたね、それは。それはもう全てにおいてやはり自分が手を尽くしてやったものですから、どういう内容であれお願いが叶った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ものすごく嬉しいです。ただびっくりしたのはその宝くじが当たったというのは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ね。そうですね、代表的な内容はないですけど、あとは自分の身内が殺人事件に巻き込まれて不幸になったと、犯人が全然捕まらないと、その犯人が何とか捕まるようにお願いしてくれと依頼がありまして、時間はかなりかかって1年ぐらいかかったんですが、犯人が無事逮捕された時は非常に私も喜びました。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 남을 너무 미워하기에 의뢰하는 주술 저주대행. 하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주술이 있다면 남을 저주하기보다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닐까. 운명, 인간을 포함한 우주를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 힘에 의해 신상에 닥치는 기륭화복을 뜻하는 말. 자신의 미래, 운명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바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자 한다. 도대체 운명을 밝혀준다는 사주팔자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영혼의 갈림길에서 서성이는 것일까? « 」 「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그리고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고를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을까? 갑자기 찾아온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기적 같은 삶을 되찾은 사람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일까? 1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기적의 주인공. 제작진은 사전 정보를 밝히지 않고 무속인에게 그의 생년월일만을 제시해봤다. 다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할 정도로 한 번은 죽었다 깨어나야지 된다 그래, 이 사람이. 혼이 나간 상태예요. 근데 이분은 죽음의 갈림길에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운명은 새로 가졌어요. 뭐 건물 같은 데서 떨어지거나 붕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지나가다가 어떤 그런 사고수가 있는 사주다. 잃지 않은 의견 사고수. 놀랍게도 무속인들은 사주만을 보고 공통적으로 사고수를 점쳐냈다. 운명을 점치는 신의 전달자라는 무속인의 신점. 이들의 눈에는 정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보이는 걸까? 월드스타로 급성장한 가수 B. 그의 사주에는 이런 성공운이 이미 들어있었던 것일까? 역시 B라는 걸 밝히지 않고 생년월일만을 제시해봤다. 뿌리내는 직업, 가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따르면 가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애착이 너무나도 많은 사주야. 부모의 애착,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둘 중에 하나의 애착, 쉽게 말하면 사별을 하고 이 사람이 많이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어떻게 생년월일만을 보고 직업과 가정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많이 빛이 나는 사주다. 빛이 나는 사주라는 거는 일반 가수라 그래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한류 열풍에 있는 사람, 외국 타국, 일본, 예를 들어 동남아, 태국 시작해가지고 동서사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인생의 중대사 중 하나인 결혼의 문제도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결혼 13주년을 맞는 연예계 인고 부부 최수종 하이라 씨의 경우는 어떨까? 가장이라는 걸 끌어안고 자식이라든지 와이프라든지 너무 아끼고 챙겨주는 사주가 있고, 이 여자도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주야. 서로 강해서 같이 일어나는 사주들이 있단 말이야, 빅되게. 그럼 이 사람 사주는 하여튼 잘라서 얘기한다면 너무나도 좋아. 2004년 세상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과연 그는 범죄자라는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참 사주가 특이해. 양기 형상격이라 그래갖고 딱 두 가지, 오행에서 두 가지로만 돼 있어. 흑하고 오행에서 흑하고 토로만 되어 있는데, 잘 풀리면 굉장히 잘 풀려, 대박이야. 안 풀리면 이건 쪽박이야.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운의 흐름이 참 좋지가 않아. 비견이 이렇게 많은 사주가 드물거든요. 굉장히 나쁜 운에 와 있어요. 대단히 이름도 날 수 있고 엄청나게 사건도 저지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주는 여자든 남자든 가릴 거 없이 안 좋아. 마흔 살 이후 가세가 기울고 17억을 사기당했다는 사례자. 그녀의 이런 상황이 이미 운명지어진 것인지 직접 점술인들을 찾아가 봤다.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많이 벌었던 거, 재산도 많이 벌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재산 가였어요. 이만하면 걱정거리 없이 살던 집안이 내리막을 타더니 완전히 지금 많이 바닥세로 굴렀거든. 그것이 다시 소생을 하려면. 과연 다른 무속인은 어떠한 점괘를 말할까? 정예석의 최씨에도 어떻게 살았니? 서서부터 44살까지 그때가 죽었을 때 그때가 금전으로 다 여다버려. 인간은 인간대로 서로 모든 게 풍지박살이 될 사주야. 운명이고 할 수 없어. 너 소병원 간다, 대병원 간다. 너 오늘은 수술대에 올라서 몸쓰에 금칼을 대고 은칼을 대를 사주를 가져서 여기 기준이 분명히 네 아래쪽으로 분명히 요만한 거 두 가지 정도의 무슨 총량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이상한 게 좀 비쳐요. 보인다는데 그게 뭐예요? 자궁에 그거 있어갖고 수술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수술했지. 자궁 마음도.
진짜요? 좀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작진도 몰랐던 자궁암 수술 사실까지 정확히 짚어낸 상황. 과연 이들이 말하는 운명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도 올해를 보면은 내년을 알 수가 있는가? 왜? 주기가 있으니까. 자연의 주기. 사람도 자연의 한 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보고서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이거 인생 예보죠. 운명은 미래예요. 하루 전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또 운명은 틀입니다. 98%가 운명적으로 삽니다. 운명은 주어진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점술인들의 주장.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얼굴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년월일만으로 사람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일까?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운명이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운명은요, 현재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생활을 어떻다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운명을 보지를 못해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자기가 보는 자기 모습인지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연애, 취업, 건강, 결혼, 승진, 시험 어떤 형태로든 점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묻는 것은 오늘날 역술 산업으로 급성장한 배경이 됐다. 답답하니까 보지 왜 봐? 언제나 편하게 사나? 애들이 공부 잘할까?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뭐 여자친구가 없다든가. 나쁘다고 하면 좀 찝찝하죠. 그건 웬만하면 그런 행동을 안 하죠. 현대인의 나약한 심리를 파고든 역술. 이를 돈벌이로 삼는 역술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직장인 그만두셨어요? 아직 그만두지는 않고요. 네, 좀 불편하죠. 본인 부적 좀 지녀보실라고? 네. 어떤 부적이 본인한테 직장 상사한테 동료들한테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지는 부적하고 상업적인 재수부적이죠. 재수부적하고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이렇게 치성을 해라 구술해라 이거는 아직 이르고 물론 돈 있으면 하면 좋아요. 예, 돈 있으면 치성이라도 하고 굿이라도 조그맣게 한다면은 본인은 틀림없이 성공을 할 겁니다. 만약에 부적이 구슬을 하게 되면 굿을 하게 되면 그거 못 가져도 270은 가져야 돼요. 본인 신도 부담을 하시려고? 심리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전번 경력은 그래도 좀 되는데 실제로 상당히 수가 낮네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눈치를 힐끗힐끗 보는 부분이 지금 뚜렷이 보여요. 일종의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속인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또 내가 뭐 애군이 있는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비방을 쓰면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죠. 자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 하지만 자살하는 것조차 운명되어져 있다고 일부 역술인들은 주장한다. 야, 깝깝하구만 이 사람. 사주 자체에 꽝꽝 얼어있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인데 사주가 작년서부터 다시 겨울로 들어갔어. 얼어있는데 얼었어. 이중고야. 그리고 사주에 형살이 들어가 있어. 형살. 이게 형살이야. 형살 말 그대로 이게 섬뜩하잖아. 죽일 살자거든. 골치 아픈가 이거. 장담을 내가 못하서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작년서부터 내 장담을 못하겠어. 이게 25세 되는 을유년의 금금금을치니 서로 오행이 5개가 합이 돼야 되는데 전부 금금끼리 만나게 되면은
비명 행사를 할 우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의리와 착함, 그 속 깊음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사주인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도치에 빠져서 문제는 그 자도치에 지나치게 빠질 때 그걸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잡아주지 못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예가 있죠. 역술인들의 주장처럼 자살도 교통사고도 운명지어진 것이라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하는 사람의 의지도 이미 운명되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일까?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고 사주의 운명을 물어보았다. 사주요 도와를 주실 적에 이 사주의 운명은 말 그대로 음양이 받게 되는 사주야. 남아가 여아가 되는 사주고 여아가 나가 되는 사주야. 이건 참 아가씨 때 내가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 선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박씨에도 여기 언니는 언니를 볼까 오빠를 볼까 그런다. 너 어디 가니 외국? 저 이제 며칠 후에 가는데 10일 정도 나가요. 근데 외국에 가는데 이 사주 외국을 가는데 좋은 일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삶을 바뀌고 내가 뭐가 좀 바뀌어지는 형이야. 육체가 바뀌던가 뭐가 바뀌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냐? 네.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육체가 바뀌어지는 걸 보여. 태어나면서 이미 사주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같은 날에 태어나 같은 사주를 갖는 쌍둥이들의 운명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일란성 쌍둥이인 고병조, 고병훈 형제를 만나보았다.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병훈 씨의 형 병조 씨는 현재 요리사로 실습 중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좋아하지만 동생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동생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동생하고 정반대를 쌍둥이인데도 워낙 틀리게 사니까 성격도 많이 틀리고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운명이나 사주팔자 같은 걸 믿으세요? 안 믿죠 저는. 저도 안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내 사주에 같은 얼굴, 같은 사주지만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살아가는 쌍둥이 형제.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이 정보들이 제기가 됐을 때 실제로 그 정보들이 맞다라고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걸 자기 충족적 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인간의 의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추운 겨울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이 아닐까.